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익숙한 유해한 관계, 해로운 습관 또는 실망으로 이어지는 결정의 굴레에 다시 갇히게 될까요?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 문제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단순한 우연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아인식을 향한 길을 열어주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온 숨겨진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우리 각자 안에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으며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합니다. 융은 이 숨겨진 정신 부분이 상징, 감정 및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우리와 소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반복이 무의식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약하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전달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지적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게 관심을 가져줘, 내 말을 들어줘 라고 외치는 영혼의 외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것에 주의를 돌리거나 변명을 찾거나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그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인간관계의 미로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우리의 무의식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재현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겁으로 인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 하거나 이번에는 결과를 바꾸기를 바라면서 과거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 마조히즘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윤기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감히 직시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반복될 처리되지 않은 패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서 신중하게 숨기려고 하는 우리 성격의 일부인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림자는 악의 구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누르는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힘을 키워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은밀한 영향을 미치고 종종 우리의 의식적인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토록 짜증나게 하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관심과 치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끈기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단계를 밟음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오래된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내맡긴 힘을 되찾습니다. 각각의 실수, 각각의 유감스러운 누락이 단순한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오류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현명한 스승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패배에 대해 자책하는 대신 일어난 일을 삶 자체가 제시한 귀중한 교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자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포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패턴이 갑자기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마법처럼 이 패턴들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끈기 있게 가르치려 했던 교훈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유쾌한 광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 주변 사람들의 악에 또는 단순한 불운에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려면 감히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과 솔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윤기 주장했듯이 고통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일종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름이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더 빠른 치유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혼란에 휩싸여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꼈던 인생의 한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뒤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어려운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을 놓아준 후 어떤 새로운 지평선이 당신 앞에 열렸습니까? 윤근 혼돈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향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깊이 믿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에게는 내면의 빛을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일관된 행동 패턴을 직시할 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놀라운 일체감이 생겨납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이 상태를 윤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택한 길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징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의 운명은 우리를 적절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을 열어주며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실성은 우리의 주요 강점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종종 획일성을 요구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 쓰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심지어 외로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삶,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고 영향을 공급하는 관계,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십시오.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삶이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관심, 치유 또는 통합을 필요로 합니까?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관통하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 과거에 내린 결정, 방치된 정신적인 상처, 심지어 포기해야 했던 꿈까지 모두 현재의 현실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칼 융기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이 현실은 미리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의 반영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주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끌어들이는 사람들, 당신이 직면하는 어려움, 심지어 당신을 벗어나는 기회까지 모두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을 반영합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해한 관계, 잘못된 결정 및 실패가 외부 세력의 음모가 아니라 자기 분석에 대한 초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현실을 창조했다면 그것을 바꿀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윤근 반복되는 시나리오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약하거나 손상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통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더 많은 권한을 줄수록 실수, 갈등 및 고통의 형태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통합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시간, 인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게 됩니다. 과거의 메아리와 같은 이러한 일관된 행동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에 형성된 깊이 뿌리 박힌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면서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로 살면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사건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이러한 기존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이 변함없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흡수한 이야기일 뿐이며 이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면의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전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한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붙인 꼬리표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창조할 힘을 부여받은 영혼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서 분리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에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놓은 길을 따라가며 거부당할까 두려워 진정한 욕망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윤기 말했듯이 이 소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지속적인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진실성은 단순히 자신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대, 오래된 정신적인 상처 및 외부 환경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자기 분석, 세심한 내부 탐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 즉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일부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신과 재결합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매혹적인 자신을 향한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습관적인 패턴의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방의 열쇠는 이미 당신의 불가분의 일부인 자기 분석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및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나는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나?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와 같은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이상하게도 이러한 질문은 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인식과 자유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그림자의 짐을 지고 자신의 뿌리 박힌 패턴과 내면의 갈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진실성을 드러냄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단계를 밟도록 영감을 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어 살기로 결정하면 도미노 효과가 생깁니다. 그의 빛이 주변으로 퍼져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운명을 만집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영혼에게는 살지 않은 삶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꿈을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영혼에 공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향한 가장 작은 발걸음조차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자기인식 여정을 깊이 파고들수록 오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훈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실패, 모든 결정은 당신을 의도한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동기와 가치를 분석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세상은 우리 내면 상태의 반영일 뿐이며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로맨스든 이루지 못한 꿈이든 당신이 경험한 모든 시련이 단순한 패배의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조각과 같은 각 경험은 보살핌, 관심 및 무엇보다도 통합이 필요한 당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위대한 윤기 이해한 통합은 온전함과 조화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거부했을 수도 있는 자신의 모든 측면을 재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탐나는 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비난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에서 비롯된 자기 분석입니다. 절망에 가득 찬 왜 항상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시각을 바꾸고 이 경험에서 어떤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를 정직과 연민으로 검토할 때 각 투쟁 뒤에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을 향한 길이 곧고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길에는 명확성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낄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과거의 오래된 잊혀진 문제가 다시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 뒤로 물러서는 단계조차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직선적인 상승이 아니라 나선형 운동에 가깝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잠시 멈춰서 지나간 것을 되돌아보고 매번 세상에 대한 더 깊고 의식적이며 현명한 시각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합니다. 예전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으며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성장에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두려움과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시나리오는 종종 우리의 깊은 두려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면 진정으로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승인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익숙한 안락지대에 머물게 하고 미지의 세계를 감히 탐험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반복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고 적이 아닌 나침반으로 보도록 촉구했습니다. 모든 두려움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열망, 해방을 갈망하는 억압된 성격의 일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용감하게 직시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섭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한때 억눌렀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진실성을 얻고 내면의 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확립합니다. 이 자기인식의 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실망을 주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우리에게서 치유와 발전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를 고갈시켰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고 우리의 갱신된 본질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관계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자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에 가장 가치 있는 열매 중 하나는 칼 융기 깊이 연구한 현상인 동시성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고 예상치 않게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며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삶이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벼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의 매력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신뢰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받아들이면 우주는 당신에게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며 당신에게 예정된 길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조화를 이루려면 과거를 진심으로 놓아주려고 해야 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특정 사람, 상황 또는 신념이 더 이상 당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을 열기 위해 당신을 억제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놓아주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날 때마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위한 문을 열어주고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고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발걸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의 원천이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수록 변화의 원천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외부 세계, 다른 사람의 조언, 유행하는 강좌 또는 현명한 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힘은 항상 당신의 불가분의 일부였으며 당신이 그 존재를 인정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통찰력 있게 연구한 칼 융은 언젠가 억누르는 것은 남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과 성격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가 당신이 감히 직시할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변의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익숙한 것은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도 잠재의식적으로 미지의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떠나는 것보다 미래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융은 오래된 것과의 이별 후에 형성되는 공허함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싹이 자랄 공간을 확보합니다. 과거를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 시간 및 정신적인 평화를 내어줍니다. 의식적으로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잠재의식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응답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며 적절한 사람들이 삶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자기인식의 길은 장미로 덮여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어려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을 개인적 성장, 의지 강화 및 자신의 원칙에 대한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향한 열망은 결승선이 아니라 발견, 학습 및 진화의 끝없는 과정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우위를 점하려 할 순간은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내딛는 모든 자신감 있는 발걸음은 당신을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데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성격의 변화는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개인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쇠약하게 하지 않고 강화하는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갱신된 에너지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사람과 상황이 점차 당신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윤기 주장했듯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개인적 성장을 반영하는 강력한 거울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특정 교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우리 성격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가장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조차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치유와 수용이 필요한 내면 세계의 구석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과 삶의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윤근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 무엇을 투영하고 있나? 이 경험에 숨겨진 귀중한 교훈은 무엇인가?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을 위해 외부 세계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 환경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평화와 진실성으로 가득 차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의 상상력이 내면의 진실로 가득 찬 삶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결정이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의 메아리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연결은 당신의 진정한 성격으로 가는 길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당신이 사는 모든 날은 당신의 자아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자신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발걸음은 반드시 웅장하거나 운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숨을 멈추는 침묵의 순간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평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낡은 신념을 버리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경계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자신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걸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발걸음이 상징하는 결의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선택하겠다는 결의입니다. 당신이 진정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고 행복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장애물들이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꿔왔던 기회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변혁적인 힘이며 자기 자신의 깊은 곳과의 재결합, 인격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삶의 교훈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용기와 믿음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모든 사람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모순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처럼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는 형벌이 아니라 더욱 진실한 자신으로 거듭나도록 부르는 지표입니다. 모든 실수는 무의식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이것이 짜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인격적 성장, 발전, 그리고 자신의 더 높은 본질로 승화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도 성가신 실패가 아니라 숨겨진 의미라고 상상해 보세요. 깨진 관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일, 또는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우연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인식을 이끌기 위해 신중하게 배치된 복잡한 퍼즐의 요소입니다. 윤기 가르쳤듯이 아무것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 발밑의 불안정, 심지어 완전한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보이는 취약성 속에 당신 내면의 힘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는 용기를 내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직관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의 오래 기다려온 재결합이 시작됩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취약성이 약점의 표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약성이 진정성의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대중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의 진실하고 가려지지 않은 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장밋빛으로만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특정 사람이나 상황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경험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이별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전에 더 적합한 새로운 관계와 인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화이며 당신의 성장을 늦추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는 것을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더 이상 운명이 아닌 것을 놓아줄 때 정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변화를 겪고 세상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당신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당신이 삶에 끌어들이는 현실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는 마치 당신의 내면 성장을 거울처럼 반영하여 당신의 새로 발견된 명확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자기 완성의 정상을 향한 상승은 결코 완벽하게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정체 기간이 불가피하며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면의 의심과 두려움의 악마가 의지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개인적 성장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의 충돌 없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는 진정한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깊은 내면의 불화의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강과 같은 삶을 상상해보세요. 때로는 그물이 부드럽고 평화롭게 흐르고 모든 것이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길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날카로운 바위, 거친 급류 또는 우르릉거리는 폭포.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당신의 전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모든 삶의 우여곡절에 자신 있게 대처하고 운명의 예상치 못한 전환에 번개처럼 반응하고 새롭고 미지의 지평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이 여정이 때로는 꽤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든 시험이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목표, 당신의 운명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하나의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자신의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삶의 길은 없지만 자기 인식을 향한 이러한 열망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의식적으로 살고 당신에게 에너지를 채우는 것, 당신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의 문을 열고 진실성과 솔직함으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때 우리는 단순한 말보다 더 깊이 침투하는 유대를 만듭니다. 진실성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용기를 찾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로 퍼져나가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결정, 에너지,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우리 주변 환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외로운 방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정에는 명확하게 정의된 결말이나 절대적인 깨달음의 상태가 없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자기 인식, 발전,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열망입니다. 매일은 배우고 성장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불확실성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깊은 인식, 내면의 평화, 그리고 우주와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극복한 모든 두려움, 그리고 파괴된 모든 제한으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오직 개인적인 여정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은 우리 안의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또한 주변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낡은 습관의 족쇄를 풀고 절대적인 진실성을 바탕으로 살기 시작할 때 세상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결과는 가장 대담한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기 분석을 향한 노력,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발견은 당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웅장한 무언가로 자라날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식의 길, 자신의 내면을 대담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영적 각성 과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지만 가장 사소한 단계조차도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확고한 행동 패턴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신중한 결정,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모든 해방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삶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